안녕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기회, 뭐랄까, 취향까지도 좌우하는 힘, 아비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오늘은 도리스 메르틴의 저서 세상을 바꾸는 힘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요. 이 아비투스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비투스라는 게요, 사실 단순한 습관이나 버릇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행동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뭐랄까, 사회적 DNA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 DNA요?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 환경, 부모님의 가치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되는 거죠. 책의 저자도 프랑스 교환학생 시절에 이걸 아주 강렬하게 느꼈다고 해요. 아, 그 일화 저도 봤어요. 저녁 식사 메뉴부터 대화 주제까지 너무 다른 두 가정을 경험했다는 거죠. 네, 서민 가정이랑 사업가 가정이던가요? 맞아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아비투스구나 하고 피부로 느꼈다는 거죠. 음,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군요. 저도 책 읽으면서 그 점박이 하이에나 비유가 좀 인상 깊었어요. 아,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어미의 사회적 서열이 새끼의 생존이나 성장, 심지어 미래 지위까지 결정짓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부모의 아비투스가 자녀에게 뭐랄까 사회적 지위와 함께 상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대물림 된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이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의 자본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부르디유는 성공의 기반을 단순히 돈, 그러니까 경제적 자본만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자돈의 개념을 확장했죠. 네, 무려 7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걸 알면 아비투스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첫째가 심리자본, 그러니까 자신감이나 회복력 같은 거고요. 둘째는 문화자본, 취향이나 교양이죠. 네네. 그리고 셋째, 지식자본, 학력이나 전문기술. 넷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경제자본, 소득이나 재산. 다섯째, 신체자본, 외모나 건강 같은 거요. 여섯째, 언어자본, 말하는 방식이나 어휘력. 마지막 7번째가 사회자본, 바로 인맥입니다. 와, 7가지나 되네요.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인데요. 그럼 이 7가지 자본의 조합과 그 양이 한 사람의 아비투스를 만들고 그게 또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자본이나 언어자본이 풍부하면 아무래도 특정 사교 모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나 면접 같은 상황에서도 유리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뭔가 통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반대로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자본이 부족하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기회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위 유사성의 원리라는 게 여기서 작용해요. 유사성의 원리요? 네,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비슷해 보일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실제로 상류층의 아비투스가 암묵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서로 비슷한 배경, 그리고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끼리 끌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어른들이 수저는 바꾼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닙니다. 아비투스는 고정불견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부르디유 본인도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 지성이 되었잖아요. 맞네요. 그러네요. 핵심은 바로 성장 마인드셋에 있습니다. 캐롤 드렉 교수가 말한 개념이죠. 자신의 능력이나 지능이 노력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이걸 가지면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비투스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장 마인드셋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1세대 대학생 연구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자신의 배경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함께 논의했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아비투스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딱 들어갔을 때 기존의 내 아비투스랑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네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괜히 주눅 들고. 그게 바로 히스테리시스라는 현상인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사회학자 샤무스칸이 말했듯이 처음에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시작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게 정말 타고난 본성처럼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연기처럼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내 모습처럼 된다. 와닿는 말이네요. 그럼 그 7가지 자본 중에서 특히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책에서는 심리 자본과 경제 자본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소위 급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심리 자본,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핵심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이요. 네. 실패나 역경을 겪었을 때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뭐 셰릴 샌드버그나 J.K. 롤링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네네. 평소에는 불필요한 긴장감은 좀 감추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경험에 열린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끈기. 이런 것들이 다 단단한 심리 자본을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군요. 내면의 힘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경제 자본은 어떤가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부의 불평등 문제는 엄연한 현실이지만 아비투스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태도와 방식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독립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자유와 독립성. 네. 예를 들어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겪는 벼락부자 증후군 같은 걸 경계해야 하고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며 투자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해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소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경험이나 지식, 관계 같은 다른 자본에 투자하는 균형 감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의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서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그걸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군요. 들어보니 아비투스라는 게 우리를 규정하는 어떤 틀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꿔 나갈 수 있는 정원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7가지 자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한다면 우리는 분명 자신의 아비투스를 의식적으로 가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비투스가 우리의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만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주어진 환경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자본 포트폴리오에 의식적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